측근처럼 여겨졌던 분 아니겠습니까? 협력사가 아마 조금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돈을 더 내라라고 하면서 비싸게 받았다. 또 그 결함이 있는 제품은 직원들에게 팔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성주그룹 측은 아니다. 이거는 뭐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게 나갔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갑질이길래 그렇게 지금 공정위까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특히 네. 이제 대기업과의 이제 하청기업 간의 이제 그 갑을 관계 이 네.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특히 김성주 전 이 대한적십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다가 최근에 네.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죠. 네. 근데 이미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 브랜드 가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방을 생산하면서 결국 하청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이제 갑질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들을 받고 있고 또 네. 이런 조사가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자마자 이제 회장직을 사퇴를 했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조사를 염두에 두고 네. 일단 사퇴를 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성주그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미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금 뭐 BBQ라든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해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 타켓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본인 특유의 화법이 워낙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 약자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사느냐라고 본인은 제언을 하고 싶지만 야단맞는 것처럼 듣는 분들은 느끼더라고요. 바로 이 발언도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냥 애 젖 먹이면서 그냥 주방에 앉아서 구글에 딱 들어서 웰빙 진생 쿠키를 만들었다고 딱 올려내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요새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마무지한 가상 세계와 어마무지한 글로벌 영토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를 낳은 분은 저렇게 진생 쿠키, 일명 인상 쿠키 구글에 올리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됐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 당시가 네. 선대위, 그러니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에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해서 더욱더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좀 비판을 많이 받게 만든 대선 직전이었어요. 예, 발언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일관된 발언이긴 해요. 김성주 회장이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네. 연세대학교 동문회에 가서 이런 말도 합니다. 도대체 연세대학교 동문회를 나와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다. 여성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잘 안 내고 연대 동문들 뭐 여성 동문들은 그러니까 남자들만 뽑아라. 뭐 네.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이제 대조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사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회 탓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배경은 이래요. 본인이 사실 대성그룹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워낙에 대성그룹의 이 창업주가 좀 가부장적이어서 네. 남성 이 오빠들한테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이 기업을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미국의 백화점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일개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MCM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자기가 그룹을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를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그래 당신이 네. 성공을 했구나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은 그냥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했느냐? 네. 그건 또 아니고 물론 이제 돈그룹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또 이렇게 끌어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너무 또 아무리 여성이지만 너무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가 있었다. 이런 비판도 아주 극단적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네. 상반된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남성이 자수성가하면 더 강한 발언이 있긴 한데 더더군다나 여성의 자수성가형 저런 발언들이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또, 많은 여성들을 네. 오히려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 힘든 삶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옹호하고 네.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될 텐데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여성들이. 집안에서 애 보는 여성은 한심한 여성인가요? 아이는 그러면 저절로 크나요? 쑥쑥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을 저렇게 진생 쿠키 발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네.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요.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레이스박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쏙 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사실 적십자사 총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도 많았고 적십자 네. 회비도 안 냈던 사람이 어떻게 적십자사 총재가 됐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총재 됐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또 이런 갑질 문제에 또 그 연루가 돼서 결국 네. 이제 그만두게 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치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기업 그 자녀로 태어나서 승승장구해서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렇지 못한 정말 흙수저로 힘들게 사는 그 많은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 키우면서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비어천가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 탄핵까지 단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이 나중에 와서 지금 생각해봐도 두고두고 네. 씁쓸한 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회장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만 하나는 정치 바람을 탄 기업인 네. 내 모습이죠. 어찌됐든 김성주 회장이 본인이 자수성가했다고 하고 대선 그룹의 막내딸로서 자라고 그렇지만 MCM이라는 어엿한 가방과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으로 성공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또 적십자사 총재라는 정치적으로 지명된 자리에 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협력사 문제, 그러니까 신한 인비테이션이라는 협력사와 SJY 코리아라는 협력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이미 오래전이에요. 클레임이 걸리는 제품을 협력사에게 강매를 한다든지, 사실 지금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네. 김성주라는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네. 이제 와서는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게 본인이 얘기했던 거 이런 것까지 과거에 들춰내고 이런 건데 어찌됐든 기업을 했던 분이 이렇게 정치 바람을 타는 경우에 네.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 그게 기업과 본인에게 얼마나 더 그리고 직원들에게 얼마나 더 네. 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네. 요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기회를 받지 못해서 본인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서구 여성들이 훨씬 부지런하고 일을 10배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멍울이 쌓이고 있는 김성주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측근처럼 여겨졌던 분 아니겠습니까? 협력사가 아마 조금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돈을 더 내라라고 하면서 비싸게 받았다. 또 그 결함이 있는 제품은 직원들에게 팔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성주그룹 측은 아니다. 이거는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게 나갔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갑질이길래 그렇게 지금 공정위까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특히 네. 이제 대기업과의 이제 하청기업 간의 이제 그 갑을 관계 이 네.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특히 김성주 전 이 대한적십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다가 최근에 네.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죠. 네. 근데 이미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 브랜드 가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방을 생산하면서 결국 하청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이제 갑질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들을 받고 있고 또 네. 이런 조사가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자마자 이제 회장직을 사퇴를 했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조사를 염두에 두고 네. 일단 사퇴를 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성주그룹만의 문제는 아닌 것. 위에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해서 더욱더 이제 선장의 어떤 좀 비판을 많이 받게 만든 대선 직전이었어요. 예, 발언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일관된 발언이긴 해요. 김성주 회장이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네. 연세대학교 동문회에 가서 이런 말도 합니다. 도대체 연세대학교 동문회를 나와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다. 여성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잘 안 내고 연대 동문들 여성 동문들은 그러니까 남자들만 뽑아라. 네.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이제 대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사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회 탓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배경은 이래요. 본인이 사실 대성그룹
그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워낙에 대성그룹의 그 이 창업주가 좀 가부장적이어서 네. 남성 이 오빠들한테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뭐 이 기업을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미국의 백화점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일개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MCM이라는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자기가 그룹을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눈에 쏙 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사실 적십자사 총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도 많았고 적십자 네. 회비도 안 냈던 사람이 어떻게 적십자사 총재가 됐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총재 됐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나중에 가가지고 또 이런 뭐 그 갑질 문제에 또 그 연루가 돼서 결국 네. 이제 그만두게 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정치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기업 그 자녀로 태어나서 뭐 승승장구해서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렇지 못한 정말 흙수저로 힘들게 사는 그 많은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 키우면서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박비어천가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 탄핵까지 단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이 나중에 와서 지금 생각해봐도 두고두고 네. 씁쓸한 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회장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만 하나는 정치 바람을 탄 가를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아 그래 당신이 네. 성공을 했구나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당신은 그냥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했느냐 네. 그건 또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대성그룹에서 뭐 돈을 빌리는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또 이렇게 그 끌어다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너무 또 아무리 여성이지만 너무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가 있었다 이런 비판도 아주 극단적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뭐 상반된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남성이 자수성가하면 더 강한 발언이 있긴 한데 더더군다나 여성의 자수성가형 저런 발언들이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또, 많은 여성들을 예, 별건데. 네. 오히려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 힘든 삶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옹호하고 네.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될 텐데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여성들이. 집안에서 애 보는 여성은 한심한 여성인가요? 아이는 그러면 저절로 크나요? 쑥쑥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을 저렇게 뭐 진생 쿠키 발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네.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요 그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레이스박이라 그래가지고 같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미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금 뭐 BBQ라든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해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 타켓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본인 특유의 화법이 워낙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니면 약자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사느냐라고 본인은 제언을 하고 싶지만 야단맞는 것처럼 듣는 분들은 느끼더라고요. 바로 이 발언도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냥 애 젖 먹이면서 그냥 그 뭐 주방에 앉아서 구글에 딱 들어서 웰빙 진생 쿠키를 만들었다고 딱 올려내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요새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마무지한 가상 세계와 어마무지한 글로벌 영토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대응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를 낳은 분은 저렇게 진생 쿠키, 일명 인상 쿠키 구글에 올리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됐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그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 당시가 선대위, 그러니까 새누리당 선거대